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을 먹은 후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몰려오는 거요. 눈이 저절로 감기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느낌 말이에요.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의 양을 줄여봤는데도 어째서인지 배둘레는 그대로인 기분이 들고 이상하다 먹는 양을 줄였는데 왜 몸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35년간 혈당과 식습관의 관계를 연구해온 식생활 전문가 정혜윤 박사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밥을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밥을 아예 끊어야 하나? 탄수화물이 나쁜 거니까 밥 대신 다른 걸 먹어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시면서 밥을 점점 멀리하게 되셨나요? 그런데 밥을 줄인다고 해서 혈당이 안정되던가요? 오히려 기운이 빠지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으셨나요? 왜 그럴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이겁니다. 밥을 끊지 마세요. 대신 밥 지을 때 이것 한 숟갈만 넣어보세요. 약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부엌에 있는 그것 한 숟갈이면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증명해 주셨어요.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말이에요. 여러분, 밥 먹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졸음이 쏟아지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그 이유와 해결법을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밥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밥만 먹으면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밀 하나만 기억하세요. 밥은 적이 아닙니다. 밥을 제대로 짓지 못했던 게 문제였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초간단 비법이에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 혼자만 아시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도 밥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공유하셨으면 댓글에 일 써주실래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얼마 전 저를 찾아오신 77세 김화분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화분 어르신은 밥을 무서워하셨어요. 선생님, 밥만 먹으면 금세 졸리고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밥을 거의 끊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밥을 줄여도 혈당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발이 차고 기운이 빠지셨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셨대요. 이게 정말 건강해지는 길인가 싶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밥을 끊지 말고 밥 지을 때 사과 식초 한 숟갈을 넣어보세요. 처음엔 믿지 못하셨습니다. 식초를 밥에 넣는다고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게 의심하셨죠? 하지만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은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랑 공원 산책을 다시 다녀왔어요. 혈당도 내려가고 몸이 한결 가벼워요. 식후 졸음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어르신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포기했던 산책도 다시 시작하고 손주들과 놀이터에도 가고 무엇보다 밥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되셨어요. 밥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친구가 된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밥 짓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밥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흰쌀밥만 고집하십니다. 흰쌀이 소화도 잘 되고 부드럽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흰쌀은 소화가 빠른 만큼 혈당도 순식간에 올라가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백미 식사를 한 후 1시간 내에 혈당 상승폭이 현미식보다 25%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흰쌀밥만 드시면 식후에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졸음과 피로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70세 박연자 어르신도 흰밥만 고집하시다가 식후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고민이셨어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눕게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오트밀을 한 숟갈만 섞어보라는 거였습니다. 오트밀을 한 스푼만 흰쌀밥에 섞어 지어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 스푼씩 적응하는 게 좋아요.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당 상승을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박연자 어르신은 오트밀을 섞은 밥을 드시기 시작한 지 2주 만에 달라지셨어요.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고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갈 수 있게 되셨죠?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은 밥을 어떤 곡물과 섞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뜨거운 밥보다 식힌 밥이 혈당을 더 안정시킨다는 거예요. 갓 지은 뜨거운 밥만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식힌 밥에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생깁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밥을 식힌 후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3%나 낮았어요.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을 서서히 올리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74세 최경호 어르신은 밥을 식혀서 보관해 두고 드셨어요. 처음엔 차가운 밥이 맛없을 거라 생각하셨는데 막상 드셔보니 소화도 편하고 아침 피로가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이 가벼워지셨대요. 밥을 지은 뒤 뚜껑을 열어서 1시간 정도 식히고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 밥은 3일 안에 드시는 게 좋고 드시기 전에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시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우면 저항성 전분이 다시 변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만 데우세요. 혹시 차가운 밥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괜찮으실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밥맛을 살리려고 기름을 넣으십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밥이 윤기나고 맛있어지잖아요. 하지만 혈당 관리에는 기름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사과 식초 한 숟갈이에요. 미국 당뇨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식초를 함께 섭취한 그룹의 식후 혈당이 평균 20%나 낮았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78세 김춘자 어르신은 사과 식초를 넣은 밥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혈당이 안정되고 식후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밥을 지을 때 쌀 2컵 기준으로 사과 식초 한 숟갈을 밥물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신맛이 강하니까 처음엔 반 숟갈부터 시작하세요. 적응되면 한 숟갈로 늘리시면 돼요. 밥을 다 짓고 나면 식초 냄새는 거의 안 나고 밥이 더 윤기나고 찰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밥 지을 때 어떤 재료를 넣으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한 가지 곡물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흰쌀만 드시거나 현미만 드시거나 하는 분들이 계신데 다양한 곡물을 섞는 게 훨씬 좋아요. 특히 오트밀을 섞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섭취한 사람들은 포만감이 30%나 더 길게 유지됐어요. 그 말은 중간에 간식을 찾게 되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뜻이죠. 혈당도 안정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75세 남순이 어르신은 오트밀을 섞은 밥을 3개월 드셨는데 허리둘레가 3cm나 줄었어요. 따로 운동을 더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바꾸셨는데 이런 변화가 온 겁니다. 쌀 2컵당 오트밀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주의할 점은 가공 오트밀, 그러니까 즉석용은 피하시고 설탕 없는 스틸컷 오트밀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가공된 건 혈당을 오히려 올릴 수 있거든요. 오트밀밥 한 번쯤 시도해 보셨나요?
생각보다 맛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 관리예요. 혈당이 높으면 몸속 염증도 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관절도 아프고 몸이 무거워지는 거죠. 이럴 때 밥에 울금가루를 조금 넣으면 혈당뿐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쿄의과대학 연구를 보면 커큐민, 그러니까 울금의 주성분을 섭취한 그룹은 당뇨 진행 위험이 35%나 감소했어요. 염증을 줄여주고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82세 박희자 어르신은 울금밥 덕분에 무릎 통증이 줄어서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쌀 한 컵당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울금가루를 넣으시고 후추를 끝에 살짝만 더하세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울금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향이 강하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위가 예민하신 분은 소량부터 시도하세요. 처음엔 반 티스푼부터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울금가루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장 보실 때 하나 구매해 보세요. 이렇게 5가지 습관만 바꿔도 밥은 혈당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친구가 됩니다. 흰쌀에 오트밀을 섞고 밥을 식히고 사과 식초를 넣고 다양한 곡물을 활용하고 울금으로 염증을 관리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밥 한 그릇을 약처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떻게 조합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와 오트밀과 울금을 함께 넣는 세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3가지를 함께 넣으면 각 성분이 시너지를 내면서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사과 식초는 탄수화물 소화를 늦추고 오트밀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울금은 염증을 줄이니까 삼박자가 딱 맞는 거죠. 비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쌀 2컵 기준으로 사과 식초 1스푼, 오트밀 2스푼, 울금가루 티스푼으로 1스푼만 넣으세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뒤 세 재료를 섞어서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냄새나 색깔 때문에 놀라실 수도 있어요. 울금 때문에 밥이 살짝 노랗게 변하거든요. 하지만 맛은 생각보다 담백하고 구수합니다. 며칠 드시다 보면 이게 더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밥 지을 때 한번 넣어 보실래요? 댓글로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식힌 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식힌 밥 속 저항성 전분이 장 건강까지 돕거든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면서 장 환경을 개선해 주는 거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재가열할 때 너무 뜨겁게 데우면 전분 구조가 다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살짝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뜨끈뜨끈한 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소화도 더 편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혹시 냉장 밥을 일부러 식혀 드신 적 있나요? 생각을 바꾸면 이것도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의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3끼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일주일에 2~3번만 실천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본인 리듬대로 진행하세요. 밥 지을 때 생각나면 한번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강박적으로 매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시고 지속하기 어려워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도 처음엔 일주일에 1~2번만 하셨어요. 그러다가 몸이 가볍고 좋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횟수가 늘어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듬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겁니다. 혼자 하려고 하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가족이 함께하면 지속률이 2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책임지려 하지 말고 가족 한 사람이라도 함께 참여시키세요. 배우자든 자녀든 손주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하루 한 끼 가족 건강밥 날을 만들어 보세요. 일요일 저녁은 우리 가족 건강밥 먹는 날, 이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죠.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오트밀도 고르고 울금가루도 고르고 같이 밥을 짓고 같이 드시면서 오늘 밥이 어떤지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건강관리만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도 높여줍니다. 이번 주말 가족과 같이 해보실래요?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든 노란 밥 신기해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식사 중 긍정적인 감정이 혈당 반응을 완화시킨다는 연구도 있어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식사하면 소화도 안 되고 인슐린 작용도 둔해집니다. 밥상 앞에서 감사 인사 한마디, 그게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시면 같은 밥이라도 더 맛있고 몸에도 더 좋아요. 오늘 밥상 앞에서 누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 마시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식후에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되니까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씹으시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갑니다. 급하게 먹으면 과식도 하게 되고 혈당도 급등하거든요.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은 잡으세요. 너무 빨리 드시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드시는 게 혈당 관리의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만 가볍게 걸으셔도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집 앞 한 바퀴, 아파트 복도 걷기, 설거지하면서 제자리 걷기,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움직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때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거든요.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움직여주세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밥을 끊지 말고 밥을 바꾸세요. 잘못된 상식은 밥을 줄여야 혈당이 떨어진다는 거였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밥을 다르게 지어야 혈당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흰쌀밥만 드시던 분들은 오트밀 한 숟갈만 섞어보세요. 뜨거운 밥만 드시던 분들은 식혀서 드셔보세요. 기름 넣던 분들은 사과 식초로 바꿔보세요. 한 가지 곡물만 드시던 분들은 다양하게 섞어보세요. 염증 때문에 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울금가루를 조금 넣어보세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 졸림이 계속되고 체중은 자꾸 늘어나고 피로는 쌓이고 무릎은 아프고 계단 오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결국 밥이 두려워지고 먹는 즐거움마저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소개한 사과 식초, 오트밀, 울금, 식힌 밥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기분도 밝아집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오후에도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어요.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 산책이 다시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 밥을 다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밥이 혈당의 적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되는 거죠. 손주들과 함께 밥 먹고 공원 산책 가고 친구들과 약속 잡아서 식사하고 이런 일상이 다시 돌아옵니다. 77세 김아분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만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겁니다. 다음에 밥을 지을 때 스푼 하나의 정성을 더해보세요. 사과 식초든 오트밀이든 울금이든 뭐든 좋습니다. 그 한 숟갈의 변화가 여러분의 혈당뿐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줄 겁니다. 오늘 저녁 밥 지으실 때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내일 아침이라도 좋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도 이 방법을 전해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이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식사 후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키는 3가지 밤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에 이것만 하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침 공복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실 건지,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